안녕하십니까. 고전 읽기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어, 원래 계획에는 케인즈를 빼려고 그랬는데 15주차까지 강의를 다 하라 이렇게 해가지고 뺐었는데 다시 넣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마지막 시간으로서 되도록이면 좀 간단하게 여러분들도 시험도 있고 해서 뭐 우리 이 강좌는 뭐 시험이 그렇게 과제로 대처하는 관계로 큰 뭐 신경 쓸 건 없지만 다른 과목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케인즈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번 마지막 강의에 대해서는 과제가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수강하는 것으로 그냥 가볍게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아담 스미스의 고전 경제학, 제가 지금 굉장히 목이 많이 잠겨 있어가지고요. 소리가 그렇게 좋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담 스미스의 고전 경제학에 대해서 이제 앞에서 다루었는데, 말하자면은 이제 아담 스미스의 고전 경제학하고 이 케인즈의 이 뭐 일종의 비고전 경제학이라고 할까요? 어쨌든 고전 경제학에 대한 반대 명제라고 할까요? 그래서 이제 고전 경제학에서는 시장이 이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상품의 가격을 결정한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기능에 맞게 놔라 하는 것이 이제 대전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국가는 최소한의 어떤 역할만 하고 값싼 정부, 즉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이렇게 많은 정부에서 하는 일이 많은 게 아니라 가볍게 해서 최소한의 간섭만 하고 사회 간접 자본이라든가 기타 이 시장이 작동할 수 있는 기본적인 것들 그런 것만 하면 된다. 그래서 이제 치안 유지라든가 국방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런 게 있겠죠. 그런데 이제 이 케인즈에 오면은 이제 상황이 많이 바뀌어요. 1920년도, 그러니까 20세기 초에 들어서 전쟁이 자꾸만 일어나고, 그래서 이제 시장이 요동을 치고, 실업자가 늘어나고 하면서 공황 상태, 경제 공황이라고 그러죠. 패닉 상태라고 할까요? 경제 공황이 이제 일어나서, 국가가 개입을 안 하고 시장의 기능에 맡겨 놓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됐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상당히 그런 셈이죠.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될까 하고 이제 상당히 다급한 경제적인 그런 상황이 됐는데, 이때 이제 혜성처럼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 케인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케인즈는
국가의 역할을 이제 굉장히 중시하는 고전 경제학과는 정반대의 주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케인즈 경제학을 우리가 점검을 하기 위해서 가장 기초부터 출발을 해서 재미있게 좀 우리 이번 시간에 마지막 시간이지만 경제라는 상식을 우리가 매일매일 접하기 때문에 한번 점검을 해보자라는 차원에서 경제에 있어서의 기본 상태에서부터 출발해서 한번 이 케인즈 경제학이 맞나 틀리나 하는 것을 한번 보자는 거죠. 그래서 경제에 있어서 이제 기본 상태라고 하면은 이제 이 경제를 구성하고 있는 세 개의 축이 있다면 회사가 있어요. 이 회사는 이제 상품을 생산하는 그런 역할을 하죠. 그 다음에 이 상품을 소비하는 주체들, 소비자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상품을 이제 공급해주는 이제 소비자들에게 이제 매개해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시장이죠, 시장. 그래서 백화점이나 슈퍼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뭐 요새는 온라인을 통해서도 많은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고 뭐 이런 세 가지의 경제 주체가 과연 어떻게 작동을 하는가 하는 것부터 이제 출발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초기 상태에서 경제에서의 기본 상태, 초기 상태에서는 회사에서 이제 회사를 설립하고 뭐 돈이 있겠죠. 돈이 있으니까 설립을 했겠죠. 돈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회사에서 이제 생산 안 하고 그냥 회사만 덩그러니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상품이 없겠죠. 백화점이나 슈퍼에서는 뭐 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소비자들 A, C, B, C, C, C 무일푼이에요. 돈이 없어요. 돈이 없죠, 하나도. 왜냐면은 어디서 돈을 받을 데가 없으니까, 돈을 벌 데가 없으니까 무일푼이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초기 상태에서 어떤 변화가 오죠. 그 변화라는 것은 이제 가려졌네요. 하여튼 이 소비자들 A, B, C라는 소비자들이 여기다가 이제 노동을 하죠. 고용이 돼가지고 노동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 회사에서는 이 노동을 한 대가로 급여를 지급을 하죠. 급여를 지급합니다. 그리고 이제 급여를 지불하고 노동을 해서 상품을 생산해 내서 그것을 시장에 갖다가 이제 진열을 하겠죠. 그래서 이제 상품 사세요. 하고 이제 상품을 매매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ABC 소비자는 일을 해서 돈이 이제 들어왔죠. 돈이 들어왔는데 뭘 사지? 하고 행복한 고민을 하게 된다는 거죠. 소비자로서 이제 뭘 사지? 살 건 많은데 돈도 많아요. 그러면 뭘 살까? 이렇게 고민을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기본 상태에서 이제 변화가 왔죠. 그래서 이제 이 ABC가 이 상품을 자기가 생산한 것을 자기가 사죠. 결국은 구입을 하고 그 돈을 갖다가 지불을 하겠죠. 구입을 했으니까 상품이 다 떨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이 ABCC는 샀다
하지만 무일푼. 다 샀다는 거죠. 돈이 다시 없어요. 돈 있는 데라고는 이제 이 회사가 상품을 팔아가지고 돈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 돈이 있는데, 회사가 돈이 있는데 그 A, B, C 가운데서 A, C만 고용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돈이 그거밖에 안 된다. 약간 뻥이죠. 돈 벌어갖고 돈 많은데 A, C가 능력이 있다. 뭐 아니면 잘생겼다. 공부를 잘한다. 저는 돈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고용이 돼가지고 돈을 벌었죠. 저 돈 있어요. 누가 물어봤어? 그래 이제 이 BC, CC는 손가락을 빨죠. 빈털털이에요. 그래 잘났다. 그렇게 이제 해서 이제 생산을 해서 이게 이제 상품이 있는 상태죠. 이게 이제 경제가 돌아가는 원리인데 여기에 이제 말하자면은 BCCC가 문제예요. BCCC는 빈털털이에요. 손가락을 빨아야 돼요. 그래서 돈이 없습니다.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냐, 굶어 죽냐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자본주의 국가에서 그렇다고 해서 돈이 없다고 해서 굶어 죽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케인즈가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케인즈가 말하는 것은 이 정부, 국가죠. 국가가 등장을 해서 여기에서 이제 회사에서 돈을 빌려와요. 아니면 은행에서 돈을 빌리거나 뭐 아니면 세금을 뭐 뜯거나, 뜯는다니까 이상하네요. 어쨌든 세금을 받거나 돈을 빌려가지고 공공근로 사업을 시킨다 하는 거죠. 그래서 BC, CC가 집에서 놀고 있으니까 나와가지고 휴지라도 주어라 하는 그 공공 근로 사업을 시키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급여를 돈을 주겠죠. 이번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뭐 공공근로를 시키지도 않고 그냥 돈을 줬죠. 공공근로를 시킬 시간이 없는 것도 아닌데 시켜서 줘도 되는데 이렇게 부자들한테도 돈을 다 줬어요. 양심이 있으면은 그 돈을 토해내겠지 했는데 안 토해냈어요. 한 30%나 40%쯤은 돈을 다시 반납을 하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1%밖에는 반납을 안 했어요. 그래서 상당히 그 곤혹스러워 하는데, 그것도 이상한 거예요. 사실은 돈을 주고서는 다시 돌려달라고 하는 거는 준 것도 아니고 애매한 거죠. 자본주의 국가에서 돈 있는데 왜 남을 아무 이유 없이 줄 수가 있느냐 하는 얘기도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 A씨는 고용이 돼가지고 급여를 타고 또 그래가지고 이제 생산을 해서 여기 상품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BC, CC가 돈이 없었는데 공공근로를 해서 급여를 받았다 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공공근로를 너무 많이 이제 시켜가지고 할 게 없다는 겁니다. 휴지도 주었고, 뭐, 어디 가서 알바도 하고, 도우미도 하고, 뭐, 풀도 깎고, 뭐, 어디 가서 표도 팔고, 뭐, 다 했는데 할 게 없어요. 공공근로를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할 게 없다. 이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공공근로 사업이 없을 경우, 그럼 어떻게 하느냐. 케인즈는 땅 속에 금덩어리를 파묻어 가지고 그것을 파내게 한다.
자, 여러분들 지금 공공근로 사업하러 왔죠? 예! 그러면은 지금 여기 축구장 100개만 한 이 면적에 금덩어리가 50개 파묻혀 있어요. 금덩어리는 주먹만 한 건데 이 금덩어리를 찾아내는 사람에게는 이 금료를 2배로 주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들이 둘이서 그래요. 아이고 미쳤네. 금덩어리를 주우면 그걸 가지고 도망을 가면 되지. 왜 그걸로 뭐 하려고 2배를 받아? 이렇게 하죠. 근데 이제 이 금덩어리는 어떻게 보면 가짜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금덩어리를 찾아내라 하는데 목적이 있는 거지. 진짜 금덩어리를 파묻어 가지고 꼭 할 필요는 없죠. 그래서 이제 이 공공근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금덩어리를 찾기 위해서 이제 막 땅을 파헤치죠. 그래서 이런 그 케인즈에 의하면 할 일이 없을 때는 금덩어리를 파묻어서 파내게라. 그러니까 왜 그럴까요? 그냥 돈을 주면 되지 신사적으로. 왜 괜히 사람 데려다가 못 살게 금덩어리 파묻어 가지고 가지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왜 어, 금덩어리를 파내라고 하느냐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케인즈는 모르는 소리 하지 마라. 금덩어리를 파내기 위해서 하는 것도 일이고 쓰레기 줍는 것도 일이기 때문에 이 근로정신, 근면정신을 국민들한테 길러주면 그만이지. 꼭 그것이 뭐 금덩어리냐 아니냐 뭐 그런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과거에는 고전경제학이라든가 그 이전에 어떤 과거에는 생활에 필요한 것을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일을 한다. 아르바이트. 그죠? 독일어로는 아르바이트 혹은 일을 한다. 그럼 아르바이텐. 그래가지고 이제, 과거에는 그랬어요. 상품을 만들어내고, 그 대가로 그 상품의 가격에 비례해서 임금을 주는 거죠. 그래서 비싼 물건을 만들어내면 비싼 돈을 주고 거기에 비례해서 이제 급료를 지급한다 하는 것이 고전경제학의 대원칙이죠. 그런데 이제 케인즈가 있을 그 당시에 그 현재 19세기 초반, 중반 이때 뭐 지금도 마찬가지죠. 이때는 이제 상황이 변하게 돼요. 어떻게 변하냐면 무조건 돈을 순환시켜야 한다. 생필품을 안 만들어내더라도 무조건 돈을 순환시켜야 한다. 순환시키려면 일을 시키고 그 일을 한 만큼 돈을 준다 하는 거죠. 그것이 이제 현재의 상황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미래에는 어떻게 되냐면 기호 소비 사회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경제를 억지로 순환시키기 위해서 이제 그 상품을 만들어내지 않고 만들어내더라도 이제 그 뭔가 과거와는 전혀 다른 개념으로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그것을 갖다가 기호라고 그래요. 기호. 뭐 기호라는 것은 뭐 좋아하는 것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게 뭔가 하는 것은 좀 이따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케인즈가 주장하는 것은 정부가 빌린 돈은
경기가 좋아지면 증세 등을 통해서 확실하게 변제해야 된다는 것이고, 멈춰있는 돈이 있으면 빚을 내서라도 사회에 돌려라. 그러니까 돈을 빌려다가 아니면 세금을 걷어가지고 막 뿌리라는 거죠. 이번에 우리나라도 1인당 뭐 아니면 한 가정당 100만원 해가지고 막 뿌렸죠. 그래서 그 돈을 순환하게 하고 그 순환을 통해서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다 하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정부가 빌린 돈은 이제 맨 처음에는 막 빌려오지만은 나중에 경기가 살아나면은 세금을 올려가지고 확실히 그거를 받아주면 되지 않냐. 변제죠, 변제. 변제라는 것은 이제 그 갚아주는 거죠. 그래서 세금을 통해서 나중에 이제 빌려오는 데다가 이제 충분히 갚으면 된다 하는 거죠. 아무 문제 없다는 거죠. 이 케인즈가 이제 이 뭡니까? 잠깐만요. 지금 케인즈가 그 뭐 고용, 이자 및 화폐에 관한 일반 이론 해가지고 그냥 이 책을 갖다가 일반 이론이라고 불러요. 일반 이론. 경제의 일반 이론을 말하는 거죠. 일반 이론이라는 것은 굉장히 그 보편 이론이라는 뜻도 되는 거죠. 광범위하게 통용될 수 있는 이론이다. 그래서 이제 이 일반 이론을 썼는데, 이제 이걸로 굉장히 유명해진 거죠. 이 책을 쓰게 된 동기는 뭐냐 하면은, 여기 나오는데 이제 사진에 가렸어요. 여러분들 뭐, 자료 원하는 분 자료 올려놓을 테니까 가져가시고요. 1차 세계대전 후에 이제 불황이 찾아왔다는 거죠. 불황. 지독한 불황이 찾아와가지고, 심지어는 뭐, 돈을 갖다가 막 한 수레를 싣고 가면은 뭐 비누 한 개 사고, 그렇게 이제, 그 화폐의 가치가 이제 없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불황. 이 불황에 대해서 이제 그 아담 스미스를 비롯한 그 고전학파의 경제 이론은 장기적인 불황이라는 것은 없을 것이다. 불황이 오면은 그냥 참고 있다 보면 해결된다는 거죠. 시장이 알아서 저절로 해결할 때까지 내버려 둬라. 그런데 이제 1929년에 이제 대공황이 왔어요. 대공황이 와가지고 이제 말하자면 사람이 거의 살아가기 힘든, 기업이 다 도산을 하고 실직을 하고 그날 벌어서 그날 먹기도 힘든 그런 상황이 됐는데, 이 고전 경제학파들은 정부는 가만히 있어라, 시장이 해결 때까지 가만히 있어라, 이런 주장을 이제 계속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케인즈는 정부가 간섭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라는 어떤 그런 확신을 하게 됐다는 거죠. 확신을 하고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을 요구를 했는데, 케인즈의 일반이론은 거시경제의
때는 어떤 들어맞는 거고, 고전파 경제 이론은 미시 경제에 적합하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일반적으로는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경제가 정상적일 때는 고전 경제학이 맞아요. 그러나 이제 어떤 급변 상황일 때, 어떤 사회가 대혼란에 빠졌을 때, 코로나가 와가지고 이렇게 전 세계가 힘들어할 때, 이런 때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가지고 미국도 그렇고 독일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다 그렇죠. 그래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돈을 막 뿌려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케인즈 경제학을 중심으로 고전 경제학이나 기타 이런 것들은 하나의 부분 이론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다는 부분 이론. 그리고 이제 케인즈 경제학은 일반 이론 혹은 전체 이론이라고 할 수 있고, 고전학파의 부분 이론은 개인의 합리성에 근거한다. 개인이 필요에 따라서 상품을 사고 소비를 한다 하는 거죠. 막 갖다가 사다가 무슨 그걸 갖다가 독점을 하고, 그렇게는 하지 않는다고 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는 이제, 부분 이론, 고전학파의 부분 이론이 맞을 수도 있죠. 그런 어떤 급변 상황이 오면은 그거는 이제 안 된다는 거죠. 일반 이론. 여기서는 이제 개인이 아니라 국가가 나서야 된다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케인즈의 일반 이론 경제학이 등장할 때 당시에 케인즈의 경제 이론 말고 다른 조류들과 어떤 일정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그 관계에 있어서 어떤 조류들이 관계를 하고 있었냐 하면, 아담 스미스의 이제 고전 경제학, 시장의 경제 현상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저렇게 분석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멜서스의 인구론, 인구 현상, 인구가 어떻게 변화하고 어떻게 움직이고 어떤 통계적인 사실을 말해주는가, 이런 것들을 연구한 것이 이제 멜서스의 인구론이고, 인구의 변화에 따라서 이제 경제 이론도 많이 변화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리카도의 이제 경제 이론은 토지와 토지를 가진 토지주죠. 지주가 이제 토지를 빌려주고서 비용을 받는 거죠. 대가를. 그런 것을 다룬 것이 이제 리카도 경제 이론이고, 그 다음에 마르크스는 노동과 임금 해가지고 이 노동자의 노동과 거기에 합당한 임금이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는 문제를 다뤘어요. 죄송합니다. 굉장히 더워가지고 창문 좀 열어놔야겠습니다. 지금 점심을 먹고 바로 지금 이 녹화를 하니까 잠이 와가지고 제가 지금 도저히 힘든데, 여러분들은 잠이 안 오길 바랍니다. 그래서 고전경제학에 있어서는 일종의 이제 공급에 초점을 맞춘 것이고,
케인즈 학파의 이 일반이론은 주로 수요에 관한 것이다. 이제 소비, 어떻게 하면 소비를 하도록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어, 그리고 이제 이 고전 경제학에 있어서는 어떤 완전 고용이 가능하다고 이제 보는 거고, 케인즈 학파에서는 불완전 고용.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그 공황 상태에서 불완전 고용이죠. 실업자가 막 30%, 40%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럴 때는 돈을, 국가에서 돈을 막 뿌려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렇게 안 하고 고전 경제학파에다 막 끼워놓으면은 나라 망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고전학파에 있어서는 비자발적 실업, 어, 일을 하고 싶은데 일자리가 없어서 일을 못한다 하는 일은 없다는 겁니다. 없다. 그래서 정부가 굳이 개입할 필요가 없다 하는 거죠. 근데 케인즈 일반이론에서는 이제 자기가 일을 하고 싶어도 일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난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할 필요가 있다. 이제 이해가 되죠. 케인즈 경제학이라는 게 왜 등장을 하는가. 그래서 이제 케인즈는 국민소득이나 국민소득, 그다음에 고용, 임금, 이자율, 소비, 저축, 투자, 물가, 유동성 등 이런 그 경제의 모든 부분을 다 망라해야만이 올바른 경제 이론이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이론이죠. 모든 것을 동시에 이렇게 다 고려를 하는 그것이 바로 일반 이론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업자가 생기는 어떤 까닭은 뭐냐 했을 때에 실업자는 어떤 외부의 지원과 간섭이 없기 때문에 나온다. 즉 정부가 개입을 하지 않고 내버려 두면은 실업자가 나올 수밖에 없다. 거죠. 왜냐하면은 공황 상태에서는 이제 말하자면은 경제가 안 돌아가는 거죠. 전혀 어떤 뭐 전쟁이라든가 뭐 질병이라든가 뭐 코로나 이런 거, 뭐 콜레라 그 전에는 뭐 그런 상태에서는 실업자가 대량으로 생산되는 거죠. 근데 이제 영국, 이 케인즈가 영국 사람이고 이제 그 모델, 경제의 모델로 삼은 것은 영국의 그 경제죠. 그래서 이제 영국과 같이 성숙한 자본주의가 이제 이루어진 이런 나라에서 왜 그런데 불완전 고용 상태에 놓이게 되냐 하는 거죠. 영국과 같은 선진 국가에서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생기나 하는 것을 이제 케인즈가 주목을 한 거죠. 언뜻 보기에는 경제가 잘 돌아갈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그 원인이 뭐냐 하고 이제 그것을 조사해 보니까 불충분한 소비. 그러니까 이제 이 어떤 경제적인 문제가 생기면은 거기에 대처를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평소에 저축을 한다는 거죠. 저축을 하게 되면은 살 거를 좀 덜 사고 10개 살 거를 5개를 산다거나 2개를 산다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절약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소비가 위축이 된다 하는 거죠. 저축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소비를 덜 하게 된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기업도 그렇게 되면 충분히 투자를 하지 않고 불충분하게 투자를 한다는 거죠. 왜냐면은 소비를 많이 안 하니까 거기에 따라서 좀 생산도 줄여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 수익률이 떨어지고 어떤 이런 것은 자본주의 경제에서 어떤 뭐 정상적인 일이라고 할 수가 있죠. 뭐 정상적이라는 것은 뭐 있을 수 있는 일이라는 뜻이죠. 큰일 나는 게 아니고 저축을 함으로써 소비가 위축이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수익률이 떨어지는 건 뭐 어쩔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불충분한 지출, 소비, 투자, 소비도 안 하고 투자도 안 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장래가 불안해지는 거죠. 불안한 장래. 그리고 이제 그 불충분한 고용률, 이제 일자리가 없어지죠. 생산이 줄어드니까 일자리가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불충분한 가계 지출과 기업 투자도 안 하게 되고 가정에서 100이라는 돈을 쓰다가 50으로 줄이거나 20으로 줄이거나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는 이제 그렇게 되면은 사람들이 그 결과로 결국 고용이 더 줄어든다 거죠. 불충분한 고용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은 고전학파가 얘기했던 그런 경제 상황이 균열이 생긴다는 거죠. 정상적으로 되지를 않고 국가가 개입하지 않으면 이렇게 이제 부조리한 상태가 지속돼 가지고 결국은 경제 흐름에 어떤 균열이 생기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그 승수 효과라는 게 있어요. 승수 효과. 일반 이론에서 케인즈 경제 이론을 일반 이론 혹은 보편 이론이라고 한다면은 그 보편 이론에서 이제 승수 효과라는 게 있다. 그래서 그 승수 효과라는 것은 고전파의 그 생각처럼 경제의 총 공급량과 총 수요량은 같지 않을 수 있다. 너무 많이 생산하거나, 그죠? 너무 적게 생산하거나, 뭐, 소비가 너무 많거나, 소비가 생각보다 많지 않거나, 그런 현상이 주어진다는 거죠. 또, 경제 주체, 개개인이게 되겠죠, 개개인. 아니면 개개인과 그 다음에 이제 막 가정이라든가 뭐 회사라든가 이런 데가 되겠죠. 그런 경제 주체의 객관적인 주관적인 판단과 행동으로 인해서 수요와 공급이 왜곡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경제 주체가 뭐 그게 개인이 됐든 회사가 됐든 오파를 해가지고 자기네가 필요한 만큼 사지 않고 또는 이제 절약하라 하기 때문에 필요하지 않은 것을 살 수도 있고 그런 경우는 없겠죠. 그래서 그 자기가 필요한 것 거기에 따라서 이제 굉장히 주관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예컨대 집단적인 절약으로 소비가 위축된다. 그리고 저축이 증가된다. 뭐 그런 일도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뭐 일종의 연쇄 파급 효과라고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뭐 여기 이제 이 그래프에 보면은 이제 뭐 균형을 이렇게 수요와 공급 사이에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소비 주체는 이제 이런 것들은 일종의 이제 연쇄 파급 효과를 가져오는데 소비 주체는 소비자고 기업, 정부도 소비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소비자와 기업이 지갑을 닫으면 정부가 소비를 늘릴 뿐, 늘리는 길밖에 없다. 그러니까 정부가 소비를 늘리려면 이제 뭐, 공공사업도 막 안 하던 걸 하고, 10년 후에 하기로 했던 것도 하고, 막 이러면서, 소비를 늘려주는 거죠. 그래서, 사회 간접 자본을 확충하고, 임시 일자리를 제공하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지금 케인즈 이론의 주요 내용은 공공 지출 증가를 통한 완전 고용의 회복. 그래서 이제 그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하듯이 어, 공공 지출을 이제 많이 늘려가지고 좀 고용을 이제 고용률을 높이거나 회복되도록 할 수 있다는 거죠. 경기 침체는 소비와 투자를 이제 전부 다 억제를 해야 된다는 거죠. 경기가 침체되면 그 수요와 고용이 부족하게 되면 결국은 불황이 오게 된다는 거죠. 불황이 더 심해지면 경제 공황이 오게 되는 거고 그때는 오로지 국가만이 나서서 강제로 해결할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고용이 이렇게 안 되면은 이제 사회 문제가 되는데 이걸 회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이 실제로는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 고용을 하기 위해서는 부유층에서 저소득층에게로 소득을 재분배한다. 그러니까 세금을 돈 많은 사람한테 많이 뜯고 적은 사람한테는 적게 받아가지고 이제 그 경기 침체를 방지한다. 뭐 하는 그런 그 안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투자 환경을 조성하고 이 투자 환경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어, 통화 공급량이 이제 그 증가를 하게 되면은 그 이자율이 이제 낮아져 가지고 투자를 많이 하게 된다. 이거 되게 죄송합니다. 되게 졸려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너무 빨리 끝났나요? 케인즈 경제학의 한계는 뭐냐 그러면은 케인즈가 전제를 하고 있는 것은 뭐 무지하고 비합리적인 시장 참여자가 있다라고 이제 전제하는 거죠. 그럴 때는 정부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고 돈을 나눠줘 가지고 막 쓰도록 한다. 왜냐하면 이 개인들은
이 시장의 상황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자기 필요한 것만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불균형이 온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합리적인 정부, 이제 하는 공공사업. 케인즈가 볼 때는 정부가 합리적인 정부라고 이제 봤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뭐 브라질 같은 나라는 정부한테 맡겨놓으면 안 되죠. 나라가 망합니다. 지금 거의 망해가는데 그 정부가 대통령도 그렇고 아주 무능하고 또 좀 이상해요. 그래서 쓸데없는 일만 하고 정작 해야 될 일은 하지 않고 이런 정부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케인즈가 전제를 하고 있는 것은 합리적인 정부라고 생각하고 이 정부가 불황에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거기서 부패가 되면은 안 되는 거죠. 이게 허점이 있는 거죠. 케인즈 경제학의 어떤 혁명적인 요소는 뭐 거시경제학적으로 볼 때는 타당하다는 거죠. 또 경제 행위자의 비합리적인 합리성을 주목했다. 비합리적 합리성이라는 게 좀 말이 안 되는데 경제 행위자가 이제 이 전체를 시장 전체를 꿰뚫어 보지 못하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서 이제 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고요. 인프레와 연관된 화폐 문제로 인해 가지고 화폐가 말하자면은 가치가 뚝 떨어져 버리는 거죠 갑자기. 남미에 있는 콜롬비아, 에콰도르 이런 나라가 지금 뭐 그런 상황, 베네수엘라, 또 어디죠? 그런 나라들이 약간 위기에 그런 문제로 봉착해 있는데, 이럴 때는 케인즈 경제학을 도입을 하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꼭 되는 건 아니죠. 케인즈 거시경제학의 핵심과 그 한계점은 뭐 방금 얘기했듯이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 그리고 이제 그 한계점은 정부가 부패했다거나 뭐 제대로 작동을 못하는 무능한 정부일 때는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은 정당한가? 이건 일반적으로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우리가 상세하게 시장이 잘 돌아갈 때는 개입할 필요가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경제 그 공황이나 어떤 전쟁이나 뭐 이런 때에는 정부가 개입을 해서 적극적으로 그것을 해결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인간이 일하는 까닭은 무엇인가 해서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한 그런 문맥 속에서는 인간은 일을 해서 상품을 생산을 하고 그 대가로 이제 그 급여를 받아가지고 소비를 하고 뭐 이렇게 하려고 일을 하겠죠. 그런데 이제 나중에 미래 사회에서는 일을 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일을 하지 않고 논다 하는 거죠.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놀고 먹는다 하는 거죠. 놀고 먹는데 어떻게 사람이 살 수가 있느냐 하는데 이제 일을 하려면은 꼭 이렇게 이제 상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신의 어떤 근면성이나 아니면 뭐 스포츠나 뭐 기타 다른 이유로 일을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생산 활동으로서 일이라는 것은 이제 앞으로는 필요하지 않다. 뭐 이런 이야기도 들려요. 이제 우리가 AI도 만들어내서 인간 대신 그런 일들을 하고 인간은 기계가 일하는 대신에 논다 하는 거죠. 논다라는 게 말 그대로 빈둥빈둥 된다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뭐 게임을 한다거나 하여간
재밌게 노는 걸 말하는 거죠. 그렇게 재밌게 놀고 있으면 그게 하나의 일이 돼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급여가 나오는. 뭐 여러분들도 예를 들어서 유튜브 같은 것도 뭐 재미로 이렇게 하면은 거기 이제 그 팔로워가 생겨가지고 거기 이제 고용하는 효과가 나오고 또 일을 하는 효과가 나오고 그렇게 해가지고 인간이 꼭 일을 안 하더라도 자기의 그 취미나 자기의 일을 하면서 논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는 우리가 왜 인간이 일을 할까 하는 보다 더 근원적인 그런 문제를 한번 착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결국 이 케인즈 경제 이론은 돈을 계속 돌려라 하는 거죠. 그래서 멈춰있는 돈이 있으면 빚을 내서라도 사회에 돌려라. 정부에서 막 돈을 갖다가 차관을 내다가 뭐 어디 가서 다 빌려다가 그냥 막 뿌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경제가 잘 돌아가면은 나중에 이제 그 세금을 통해서 그걸 다 거두어들이면 되지 않냐 하는 얘기였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반은 맞고 반은 글쎄 뭐 이런 게 되겠죠. 반이 맞는다는 것은 어떤 경제적인 그런 극한 상황이 왔을 때는 맞는다는 거죠. 지금 사실은 케인즈 경제학이 지금 우리 사회나 세계적으로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때라고 봐요. 왜냐하면은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지금 경제가 굉장히 나빠졌죠. 일자리도 지금 다 없어지고 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케인즈 경제학에 의해서 돈을 빌려다가 막 뿌린다 하는 거죠. 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데 씁쓸하죠. 뒷맛이 공짜로 돈을 받고 나면 기분이 좋아야 되는데 왠지 씁쓸합니다. 왜 그럴까? 그래서 이번 학기에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우리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사실은 뭐 거의 다 거의 다 10개, 12개 챕터가 있는데요. 여기서 아마 한 챕터 정도만 빠지고 일부의 3챕터 경몽요결이라는 건 빼놓고 다 다룬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이번 학기가 좀 알차지 않았느냐, 뭐 저는 제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그냥 가만히 듣고 있으니까 좀 재미가 없었을 수도 있어요. 하여간 그 마지막 시간에 제가 좀 많이 피곤해가지고, 좀, 덜 알차게 했는지 모르겠네요. 여러분들 그 과제 다 좀 내주시고요. 그게 이제 시험 대치니까 좀 정성을 다해 주시고, 거기 공지사항에, 이렇게 그 하이클래스에 이제 들어가셔가지고 매일 점검을 좀 해주세요. 하고 거기다가 이제 13, 14주차 이 과제는 그 과제 제출란에다가 제출해 주시고 또 13주차에 과제를 못 낸 분은 이메일로 제 이메일로 또 보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노트 정리한 거 그 과제는 제게 그 이메일로 보내주면은 제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써 이번 학기 강의를 모두 마치는데 여러분들 앞으로 좋은 그 시험과 그 알찬 방학이 되기를 기원하고요. 또 코로나가 빨리 하루빨리 잦아들어서 우리가 2학기 때는 대면 강의에서 만날 수 있도록 이렇게 각자가 코로나에 걸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를 당부드리면서 이것으로서 이번 학기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